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커플이나 부부들의 소통의 주제를 다룰 거고요. 제가 올린 많은 영상 중에서 그래도 커플 부부와 관련된 영상들을 가장 좀 좋아해 주셔서,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후속 영상들을 많이 요청을 하셔서 오늘은 그 내용을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 커플 소통의 주제를 다룰 건데,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는 이제 남편 부인 이렇게 상대방과 입만 열면, 그러니까 말만 시작하면은 싸우는 부부들, 싸우는 커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이 크게 번져서 좋게 안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통상 이제 이 영상을 보러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담센터에서 오는 그 많은 커플 부부들의 문제는 대부분 소통에 대한 문제이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되게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린 싸우는데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싸움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오랫동안 지속돼 버리면 결국엔 이별이나 아니면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실제로 부부 상담은 굉장히 위기 상담인데, 거의 이제 그 이혼 절차를 밟는 와중에 그 중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소통의 주제가 간단한 것 같은데 그만큼 굉장히 큰 주제이고, 되게 간단한 거더라도 이게 오랫동안 지속돼 버리면, 이미 감정의 골이 쌓여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별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이혼이나 이런 것들까지 이제 파국적으로 가버린다면 인생에서 굉장히 큰 데미지잖아요. 인생이 몇 년씩 후회하기도 하고, 나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은 되게 많은데, 이 소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 헤어진다는 거죠. 근데 또 이 소통의 주제가 본인들은 대화가 자꾸 안 돼 가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기가 어렵고 이해하기가 잘 어려운 경우, 그래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만 알면은 이 커플은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이 부부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안타까움이 많이 들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진단, 세부적인 진단과 더불어서 제가 실제로 상담에서 활용하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물론 이제 상담센터 와서 다이렉트로 상담받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본인들을 좀 점검해보고 굳이 상담센터 오지 않더라도 두 분이서 함께 노력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봐야 되는 거는, 우리는 왜 이렇게 이제 커플이나 부부에서 대화, 소통 능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말이 잘 통한다, 저 사람은 나랑 대화가 잘 된다, 티키타카가 잘 맞는다, 이 정도로 보통 얘기하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 소통의 문제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성패를 가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 엄중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부는 영속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있고, 소프트한 문제들이 있지만 영속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속적인 문제라는 거는 두 사람의 큰 차이 때문에 평생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녀 교육관이 될 수도 있고, 부부의 역할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원가족에 대한 개념일 수도 있고, 정말 이제 어떤 성격 차이일 수도 있고, 경제관 차이일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정치적인 견해 차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영속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그 영속적인 문제들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핵심은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잘 중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론해서 서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결혼 생활의 성패를 가릅니다. 우리는 결혼 이후에 많은 이 영속적인 문제들을 마주할 거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고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정말 결혼 생활은 되게 힘들게 되고, 정말 이제 심하게는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크게는 부부 사이의 어떤 꿈이나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토론하고 서로 중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부부들의 특징이 이런 영속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서로 잘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부들이라는 거죠. 저는 상담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원장님, MBTI 중에서 성격이 같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그 성격에 비슷하고 다르고 이런 주제라기보다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를 얼마나 다양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사고형 T와 T가 만나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꽃 튀는 말싸움이 되겠어요. 논리와 논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언제나 논리는 언어적인 표현들이고, 언어적인 표현들은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T와 T가 싸우면
정말 끝도 없는 핑퐁 게임이 될 거예요. 근데 또 T와 F, 사고와 감정이 만나면 또 부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T는 F에게 항상 상처 주는 사람이 되고, F는 T에게 뭔가 두리뭉실하고 생각이 애매한, 지나치게 감정적인 이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이가 안 좋을 수 있고, 또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T와 T가 만나면 서로 말이 잘 통하겠죠. 왜냐하면 논리와 이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F와 T가 만났을 때 되게 긍정적인 면을 또 생각해 보면, T에게 F는 본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는, 본인은 항상 이성적이었는데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공감해주는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고, F에게 T는 뭔가 내가 감정적이고 타인을 생각하느라고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했던 생각들을 T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되게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영속적인 문제, 성격 차이나 원래 타고난 기질적인 차이나 이런 영속적인 그 문제가 부부 문제의 핵심이라기보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토론하고 중재할 수 있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뭔가 부부 생활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부가 있다면 이 소통의 문제를 먼저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바꿔서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소통의 문제를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소통을 망치는 여러 가지 소통법, 대화법들이 있는데, 자, 그 첫 번째가 비난하기입니다. 비난하기는 바꿔서 말하면 대부분 너 메시지, 유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다죠. 예를 들어서 너는 왜 맨날 하고 싶은 대로만 해? 너는 왜 맨날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키니? 넌 집에 와서 하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비난이죠. 근데 이 비난의 말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는 너 메시지, 대부분 상대방을 향해져 있습니다.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비난, 충고 또는 분석으로 날아가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너는 항상 제대로 하는 게 없니? 너는 맨날 나한테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항상, 맨날 이런 식으로 일반화시키는 말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캐치가 되면 바로 빼셔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너는 왜 맨날 집에서 집안일 하나 도와주는 게 없어? 그러면 남편이 바로 뭐라고 할까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이 일반화시키는 말들이 상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너는 왜 맨날 집에서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줘? 근데 한 번도 안 도와주진 않았겠죠. 한 번도 안 도와줬다면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거거든요. 너는 왜 내가 맨날 친구들 만나면 맨날 그렇게 전화해서 사람을 들들 볶니? 그러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왜냐면 항상 남자친구가 어디 갈 때마다 전화해서 들들들 볶는 여자는 정말 이상하고, 누가 봤을 때 약간 의부증 기질이 있는, 정말 내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맨날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말을 빼야 됩니다. 그리고 왜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왜? 너는 왜 맨날 약속을 안 지키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근데 이 왜라는 말은 사실은 물어보는 게 아니죠. 이거는 굉장히 어떤 연구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모욕을 주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 비난하기의 특징인데요. 비난하기의 핵심은 정리를 해보면 부정적인 말인데 너 메시지로 날아가는 거예요. 너는 이렇고, 대상이 넌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매일 이런 일반화시키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왜? 라는 의문문이 항상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비난하기라는 거는 표면적으로 확 드러나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되게 그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데 다른 형태로도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서 서서 발표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두렵다고 하는 어떤 회사원 남편이 있어요. 거기에다 대고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그런 거 갖고 소심하게 무서워하고 그래,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행동해. 이것도 그 사람을 되게 위하는 것 같지만 비난하기예요. 왜냐면 갑자기 이 사람이 되게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그런 약한 남자가 돼버렸거든요. 겁 많은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모든 문제를 상대에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책임을. 예를 들면은 오늘 주식 거래를 하다가 크게 손실을 본 어떤 아빠가 이제 쉬고 싶은데 아이가 막 떠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숙제 다 했어? 왜 이렇게 떠들어? 너는 왜 사람을 배려를 할 줄 모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갑자기 아이가 숙제도 안 하고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아이가 돼버렸죠. 이게 전형적인 비난하기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도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마치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수동적으로 숨어있는 비난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특징들을 잘 캐치해 보시고, 우리 대화 속에서 왠지 모르겠는데 뭔가 저 사람이 날 챙겨주는 것 같고 어쨌든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분이 나쁘고 뭔가 좋지 않다면 이런 너 메시지, 비난하기를 한번 알아차려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비난하기를 고치기 위해서 해보셔야 되는 거는 바꿔서 말하면 나 메시지, I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건강한 부부들이 꼭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부정적인 얘기를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너 메시지가 아니라 나 메시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입장만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왜 맨날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입장, 나는으로 바꿔야 돼요. 너는이 아니고 나는 약속이 좀 안 지켜져서 좀 힘들어. 그리고 앞으로 약속을 이렇게 계속 안 지키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어서 좀 불안해져. 이렇게 표현한다든지 너는 왜 맨날 도대체 늦게 들어와? 집에 일찍 들어오는 적이 없어. 이게 아니고 당신이 맨날 늦게 들어와서 혼자 있을 때 좀 외로워. 그리고 당신이 연락이 안 되면 난 너무 걱정이 돼. 이런 식으로 나 메시지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주식에서 손실 나서 아이에게 너 메시지로 비난을 했던 아빠는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너 숙제 다 했어? 너는 왜 맨날 남들을 배려할 줄 모르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아빠가 지금 좀 쉬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조용히 해줄래? 이거 완전 다른 말이죠. 네, 이 비난하기를 끝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항상 맨날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말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을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하는 말을 주어를 나로 바꿔서 그러니까 너는이 아니라 나는으로 바꿔서 내 입장만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안전한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여기서 좀 핵심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표현 방식의 문제예요. 이거 지금 작성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할 말이 많아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총 제가 5가지 정도로 이 표현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비난하기까지 끊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